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인사 담당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규리 과장님, 김효진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이유가 있죠.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새로운 분이 저희 인사불성을 찾아주셨기 때문인데, 이분이 근데 대표님이시래요. 오. 대표님. 되게 젊으신데. 네. 오라클의 김승택 영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네. 대표님이세요? 저희는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 다 영업 대표라고 부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근무지에서 저처럼 영업 대표 타이틀을 달고 일하시는 분들이 몇백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냥 저는 몇백 왜 분의 근데 일이고. 다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그냥 영어식 표현의 세일즈 레프레젠터티브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영업 대표가 된 것 같고요. 한국 내에서 IT 쪽에서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들 영업 대표라는 직함을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몰랐던 거네요. 아닙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네. 되게 큰 회사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네. 그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거기서? 저는 오라클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 네.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요. 네. 저는 한국에서는 재작년 정도에 다시 새로 신생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오라클 디지털 프라임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쪽에 기반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사 솔루션을 담당해서 영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솔루션을 담당하시는 네. 거예요? 이분들이랑 관계가 있는 일인 건가요? 나중에 연락드리고 찾아뵈려고요. 그래요? 네. 정말 잘 맞습니다. 나오셨네. 네. 근데 그러면 오늘 영업 직군의 대표로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인사불성 좀 보셨나요? 두 분 이렇게 뵈니까 연예인들 뵙는 것 같아서 그래요? 굉장히 좀 떨리네요. 지금. 네.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주제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2월에 주당 노동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 52시간으로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네. 뭐 이런 내용이 그 회사에서 이제 좀 핫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가요? 회사에선 잘 얘기 안 하려고. 오히려 조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제가 알기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두 분은 뭐 크게 해당이 안 되시나요? 저희 회사는 해당이 안 돼요. 아, 200명 그래요? 이하기 때문에. 오. 네.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데 글로벌 방침에 따라서 네네. 네, 그냥 7월 달까지 준비하고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4월 1일부터 저희 시범 운영하는 것 때문에 네. 네, 지금 4월 1일부터 바로 시범 운영을 네, 해요? 제도 설계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오. 근데 52시간이면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8시간 근무를 하고 네. 이제 그 외 추가적으로 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연장 근로에 제한이 생기는 네, 네. 거구나. 네. 그러면 영업 직군에 계시다 보니까 네. 연장 근로하고 굉장히 거리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거리가 있다기보다는 아예 상관이 없죠, 사실은. 아예 상관이 네, 없으세요? 거의 상관이 없고요. 네. 왜냐면 영업 직구는 특히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 건 아니라서 주로 아침에 뭐 미팅이나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 시간만 좀 가이드를 받고 이후 활동들은 삶이 그냥 일이려니 하고 살기 때문에 크게 그 근무 시간으로 체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벌써 아직 주제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벌써부터 안타까운 감정이 자꾸 밀려오는데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네. 아니 영업 할만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러시죠? 네, 주제 공개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부터 6시에 다들 강제 퇴근합니다. 사무실 한 분도 남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 있는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부터 퇴근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삶의 행복은 역시 멀리 있지 않아. 봄내 완전 좋다. 아니 무슨 자기만 저녁 있는 삶 있으면 뭐야? 나는 여기서 저녁에도 일하고 있구만. 회사 컴퓨터는 왜 꺼가지고 이 비싼 돈 내면서 내가 커피 마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해야 돼? 그냥 내보내기 왜 내보내? 나 그냥 거기서 일할게. 왜 그래 너? 에 마셔 우리 같은 사람 마셔야지. 마셔. 노래방 노래방.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인생아 가자.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워라벨이었습니다. 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삶의 질을 좀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워라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세 분의 연기를 보고 제가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세 분의 연기가 참 워라벨을 얼마나 찾고 싶어 하시는지 네,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생활 연기를 잘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워라벨이라는 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썼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취준생들 사이에서 유행어였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그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국가적인 어떤 이슈가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이 워라벨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워라벨을 찾는 이 국가적인 현상, 이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제 다양한 뭐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7, 80년대 살아오셨던 분들과 다르게 지금 세대들은 사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성장이 이룬 상태에서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뭘 얼마나 더 절박하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행복, 본인의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내 개인을 먼저 챙기고 싶어라는 그런 마인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요즘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뭐 GWP 한다고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이런 운동들도 많았었고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빵 터진 건 사실 3포 세대, 7포 세대 하면서부터 뭔가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상실감? 제 얘기. 그래요.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어차피 아빠 세대처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룩하지 못할 거라면 하루하루 퇴근하고 저녁이라도 행복한 느끼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집 못 살 건데, 내가 서울에 집 못 살 건데. 오늘 명수 씨 화난 거 아니죠? 원래 화가 좀 있어요. 오늘 좀 배출이 됐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워라벨 지수가 5점으로 30개 국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8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의 뭐 최하위권이라고 봐도 되는데. 10점 만점에 5점인 거죠? 네. 근데 그 책임님은 어떠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다른 헤드헌팅 회사에서 네. 근무를 할 때는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어떤 새로운 분이 영입이 되셨는데 그분이 주말 근무라 야간 근무를 야근을 굉장히 강요하셨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뒀던 케이스라서. 그만두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뭐 다른 이유에서도 있었지만 그게 이게 꼭 나랑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워라밸을 좀 지키게 됐고 지금은 거의 6시 반에서 7시 사이면 거의 퇴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6시 안에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항상 매일 마음속에 둬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냥 빨리 나오죠.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마음은 먹어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저희 일이라는 게 또 일이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좀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굳이 뭐 회사에 남는다 그래서 그게 일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히려 쉬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항상 이 녹화 시작하기 전에 몇 시까지 끝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작하거든요. 네.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경우 변수가 그렇구나.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공감이 되네요. 네. 대표님은 지금 영업직이신데 네. 제가 아는 영업직은 네. 그 미생에서 봤다시피 아니 뭐 퇴근이 정해진 그쵸. 것도 아니고 네. 그쵸. 내가 뭐 달성을 딱 해야 하고자 하는 일을,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한 일을 네. 달성을 해야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직군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영업 직군은 본인에게 주어진 매출 타겟을 달성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네. 숫자를 못한다고 퇴근을 안 시키진 않아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워라벨이라고 얘기하는 그 워딩 자체를 네. 스스로 좀 의도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오,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할 게 남아 있어도 6시에 무조건 노트북을 덮고 집에 가서 집에 차라리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 장소는 좀 떠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아, 일단 퇴근은 한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무조건 퇴근을 한다. 아, 예. 그리고 초년생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할 때 본인이 익숙해지고 배워야 되는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엔 저도 사실 초년생 때는 야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오히려 그리고 뭐 외출 얘기하시면 저희 뭐 방송을 혹시 저희 상사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좀 포기하면 편합니다. 네, 보셔도 그래서 괜찮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에 대한 매출 숫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컨트롤하려고 부단히 애써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는 잘 나오던가요? 지금까지 잘 나왔었는데 오호. 네, 여기선 잘 안 나와서요. 지금 네. 다시 고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를 바꾸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마인드를. 다시 야근 모드로 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영업 직군에 계시지만 네, 이 회사 저 회사 다를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네, 네. 그 일반적인 그 영업 사원들의 생활이 네. 어떤가요? 중요한 건 특히나 외국계일수록 큰 조직의 체계화된 영업 조직일수록 예상 매출을 먼저 영업이 보고를 하고 네. 그걸 얼만큼 맞추느냐의 싸움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상 매출이 적으면 적은 대로 왜 이거밖에 안 할 거야 라고 챌린지가 들어오고 네. 많이 일단 뻥튀기로 던졌는데 실제로 가는 동안 그걸 못 채우면 뭐 한 거야 왜 못 채워 라고 또 챌린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러게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불경기면 영업이 안 되는 건 당연하니까 그렇죠. 직장 상사도 어느 정도는 그걸 이해해 주시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서로 그냥 혼내고 혼나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어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희 직군도 사실 이제 헤드헌터도 어떻게 보면 영업 직군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채용 포지션의 합격을 얼마나 시키냐에 따라서 매출이 잡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영업직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네,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그만한 뭐라 그래야 되지 자신이 있으면 퇴근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윗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야근을 보이기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니까. 네. 저는 그 지금 이제 보이기식의 야근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그 업무량이나 업무 결과에 따라서 생산성을 체크를 하거든요. 프로덕티비티라고 계산을 하는데 근무 시간이 길면 내가 아무리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도 프로덕티비티가 이렇게 높다는 평가를 못 받아요. 네, 그게 지금 현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윗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야근하는 게 아마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막 얘기할 때 한창 네네. 신입 시절에 얘기했을 때 막 연봉 높은 회사를 막 들어갔는데 야 연봉 높으면 뭐하냐? 내 시급은 500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만큼 워라밸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시기들을 많이 거쳤던 애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야근을 하느냐 마느냐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기는 한데 워라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제 시간에 퇴근을 한다도 있지만 퇴근을 하고 이제 내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퇴근하고도 이제 일에 이렇게 묶이지 않는 쉬어 살지 않는 그게 또 워라밸이 아닐까 싶은데 또 다시 제가 이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영업이라고 하니까 계속 제가 그냥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퇴근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뭔가 계속 좀 걱정과 근심이 계속 있지 않을까. 걱정과 근심은 뭐 거의 대부분 모든 영업 직군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가만히 놔둔다고 막 영업이 목표 대비 120% 배승을 하는 영업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힘든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그래도 저녁에 뭐 접대나 고객들이랑 약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영업 직군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특정 주변에 보면 영업을 하면 이제 퇴근이 없어지는 일은 네네. 퇴근은 사무실에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 만나서 저녁 일을 시작하는 그쵸. 거죠. 회식이라고 하죠. 보통 네. 고객과의 회식. 고객과의 회식.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자주 보던 그 드라마의 네. 영업 직군들의 네. 생활이었는데. 그리고 네네. 특정 영업 직군들은 낮에 힘들었으니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자. 맞아요. 이게 조직을 공고하게 만드는 거야라는 리더의 강한 주장 아래 네. 일주일에 5일 중에 3, 4일 정도 회식, 강제 그러니까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그거 못 버티고 나오는 친구들이 주변에 몇 명 있었어요. 술 잘 하세요? 저요? 네. 네, 보기에는 말술일 것 같은데 네네. 소주 반 병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요? 네. 그럼 영업 일하시면서 뭐 그게 안 맞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안 맞는다기보다 고민이 있었죠. 저들만큼 같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네. 만취하신 것처럼 같이 놀아드리기.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렇게 아까 그 연기가 네. 진짜 생활 연기예요. 전 진짜 술 드시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되게 그런 거 잘해요. 분위기 띄우는 거. 그래요. 만취한 것처럼 같이 노는 거. 음. 근데 초년생 때 이것도 노하우가 쌓이나 봐요. 네. 지금은 이렇게 술자리 끝나고 나오면 저도 되게 술을 많이 드신 줄 아세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가는. 이것도 또 영업 직군의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 아닌 그쵸, 직업병이 그쵸. 아닐까 그럴 수 생각이 있죠. 드네요. 저 전에 호텔에 있을 때 거기에 유엔에서 하는 되게 큰 국제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행사가 워낙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행사여가지고 네. 그때 인력 배치하느라고 사람 인력 배치하느라고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끝나는 시간 밤 12시. 그렇게 한 거의 2주 가까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와, 몇 시간 짜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때는 그 뭐 내가 저녁 때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 어쨌든 빨리 이 행사를 제대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조금 책임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 끝나고 나서 네네. 또 보상을 또 휴가를 길게 주셔가지고 네. 그래요? 네, 좋네요. 저는 다음에 다시 하라고 해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친구 생각이 나는데 친구도 막 맨날 야근을 정말 밥 먹듯이 막 집에도 못 가고 그런 딱 시기를 끝나고 나니까 바로 딱 휴가를 가더라고요. 요즘 그런 게 많은가 봐요. 뭐 프로젝트성 뭐 업무가 있으면 네.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휴가 갈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들도 있죠. 근데 갑자기 이거는 그냥 궁금해졌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야근을 하다 보면 호텔에서 자나요? 약간 괜찮지 않을까라는 영업 비밀 이상한- 같은 느낌의 질문인 것 근데- 같은데. 그래요? 보통은 네. 그렇게 근무를 시킬 때 네네. 사실은 호텔의 객실이 그러니까 풀 객실이죠. 네. 만실이기 때문에 풀이기 때문에 직원이 쓸 수 있는 객실은 거의 없죠. 직원이 그렇게까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상황이면 네. 호텔 객실은 거의 없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구나. 네. 제가 철없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이셨던 거죠? 호텔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직원이 호텔에서 머물 수 있을 때는 호텔이 굉장히 비었을 때. 네. 그렇다고 뭐 직원이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돈을 내고 써야 됩니다. 그렇겠죠. 직원가로.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다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뭐 과장님이시고 뭐 대표님까지 되셨고 그러니까 옛날이랑은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사실 워라벨이라고 하기에 좀 힘든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신입 때나 이럴 때 어떠셨는지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직장 갔을 때 저희 대표님의 근무 철학이 세븐일레븐이었어요. 설마 7시 출근 11시 맞아요. 퇴근인가요? 네,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고 그게 철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24시간 일해야 된다, 사람은. 근데 그게 24시간 막 책상 앞에 붙어서 일을 하자는 아니고 네. 계속 본인이 뭘 생각해야 되는지, 연구해야 되는지, 뭘 고민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대표님의 철학이셔서 제가 집이 그때 당시에 경기도 부천이었고 회사가 역삼동이었는데 네.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을 딱 2년 했던 것 같아요. 2년이나 하셨다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일 자체가
그 성인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리더십 교육하는 회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대표님과 함께하는 독서 클럽 책을 읽는데 네, 책을 읽고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주중에는 똑같이 이제 일과 시간에 일과를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뭔가 영교시 같은 느낌이네요. 네. 독서 클럽은. 저녁은 이제 야자처럼 그러니까요. 저녁에는 퇴근하고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 강의하고 강의 끝난 다음에 정리하고 뒷정리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븐일레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주된 컨텐츠가 리더십, 인간관계, 자신감,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였는데 그 2년 동안 제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됐죠. 네, 그러면서 그때 지금 제 몸이 이렇게 비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냥 계속 찌는 거예요. 회사에 계속 오래 앉아 있으니까 계속 먹으면서 찌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워라벨 뭐 저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저는 신입이지만 의도적으로 워라벨을 위해서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일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었어요? 이게 뭐 그냥 당연하다고 그냥 받아들이셨던 건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처럼 네. 나는 워라벨 좋은 회사 가야지 저녁에 있는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힘든 세상에 취업을 했으니 열심히 해서 난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하라고 하니? 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주변에서 다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내고 오래 일했던 선배들이 뭔가 조금 더 자유로운 모습, 그쵸.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군대의 이등병이 군대 얘기하려고 병장군을 그랬어요 지금. 그 느낌인 거예요. 나도 병장 되면 저럴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크면 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로 그 기간마저도 별로 선호하지 아닌 것 않죠. 같아요. 네, 선호하진 않죠. 그냥 나는 지금부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돼요 가끔 동생들이랑 얘기할 때 내가 꼰대가 된 건가? 뭐가 맞는 거지? 라고 스스로 고민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군대가 그래서 안 변하는 거거든요. 이등병 때 내가 바꿀 생각은 못하고 나도 병장 되면 할 수 있으니까 버텨야지 하다가 재단절임 안 되신 거 아니죠? 아이 저 많이 됐죠. 네. 네, 이건 끝나가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사실 많이 생각나시는 네. 게 있나 봐요. 저는 사실 자발적이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건데 네. 저는 좀 자발적인 좀 야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있다가 지금 현재 회사 옮겼을 때 분야를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컨슈머 쪽의 분야에 채용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다가 아예 제조업 분야의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분야로 바꾸면서 이제 제가 공대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렵죠.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왜 건강편에서 얘기했던 저를 너무 괴롭혔던 예. 네, 선배가 있었잖아요. 자주 등장하시는 분. 그분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었고 이제 제가 뭔가 조금만 모르면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는 왜 그것도 모르니? 그쵸. 그러니까 오기가 생겨서라도 이 선배가 내 실력을 인정할 때까지 내가 해보겠다. 약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승부욕 때문에 8시 그때 2년 동안 그 야근을 했었다는 그 시기가 그때예요. 제 실력을 무조건 쌓아야 된다. 그래야 이 선배를 이기고 말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네 그때는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와, 그 선배가 되게 큰 그림을 그리신 거 아니에요? 조련당한 거. 네, 그러니까 갑자기 영화 위플래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당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저의 경험을 이제 지금 들어오는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살짝 비슷한 약간 비유라도 들게 되면 저 선배 왜 저러지? 약간 이런 표정을 저한테 보일 때가 있고 왜냐면 동생들한테 그런 얘기할 때 야 나는 신입 때 이 소리 나오는 순간 맞아. 스스로 주춤하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닌데. 어. 근데 아예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완전 단절인 거죠. 그러니까 삶 속의 일이 어느 정도 투영되는 저녁이 아니라 그냥 완벽히 다른. 저 회사 네. 딱 퇴근하면 끝입니다. 약간 지킬앤 하이드 네. 마스크처럼 문 나오는 순간
달려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솔직히. 어. 네. 이제 얼마 전에 친구 그 부서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는 패션 기업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뭐 이렇게 이벤트 행사라던가 이런 게 좀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팀장님이 급하게 뭔가 잡힌 행사가 있어서 무조건 거길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팀원들한테 혹시 나올 수 있는 사람, 토요일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신입 분이 아니요 저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웃으시는 거죠? 친구랑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데 주말에?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은 되게 짧게 생각한 건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과연 그 팀장님이 그 아이에게 계속 일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친구가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면 어떡하나요? 뭐 멀리 막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10년 만에 오늘 하루밖에 안 돼요. 이런 케이스를 저는 들었을 때 조금 다르게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그 자리에서는 일단 가만히 있고 사람들 없을 때 따로 팀장님께 가서 이만저만 하니 상황이 정말 이렇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혹시 빠지면 안 될까요? 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다 그러는데 너 혼자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쵸.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제가 팀장이고 제 팀원이 똑같은 상황이면 저도 욱할 것 같긴 해요. 굳이 하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준비를 해드리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일찍 가보겠습니다 라고 성의라도 표시를 했다면 과연 팀장님이 황당해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네. 네. 우선은 팀장님이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호. 그리고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인력 배치에 대한 실패도 팀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건 그러네요. 일에 대한 매니징을 해야 되는 팀장님의 잘못하셨네. 역할을 근데 팀장님이 오너는 아니잖아요. 그 행사를 만든 건 팀장님의 기획안은 아니었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그렇죠. 근데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연장 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 신입사원이 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신입사원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분명히 사전에 약속이 있었고 그 본인이 친구를 만나겠다는 그 시간은 정기적인 근로 시간이 아닌 거고 그렇죠. 사전에 정기적인 근로 시간으로 약속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저만 지금 꼰대가 된 기분인데요? 의 남자입니다. 사람들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어떻게 영업을 뛰냐고 해요. 친한 사람들에게 말을 잘한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영업직을 하려면 성격을 고쳐야 될까요? 한 제약회사 영업 직무로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워라밸이 아주 중요하다고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만끽하는 것도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끝난 거겠죠.